이제 공연에 이어서 오늘 본격적인 양구군 청정 자연 환경을 이용한 건강증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 또 종합 토론을 위해서 고려대학교 임국환 명예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잠시 자장님을 저희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임국환 고려대 명예교수님께서는 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대한보건협회 회장님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임국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토의 정중앙인 이 양구에서 자연 자원을 이용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게 된 것을 환경보건학자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제 저는 일행들과 함께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와서 펀치홀에 가서 자생식물원 그리고 국립 DMZ 식물원 쭉 살펴보고 물론 처음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다시 확장하고 다듬는 모습으로 보면서 참 그 좋은 환경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한반도 섬을 쭉 걸어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시와 문화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새로이 만든 그 출렁다리가 저기 명월리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가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규모도 크고 아주 그 풍광이 좋은 데에 있어서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겠는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발표자 분들과 토의자 분들한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처음부터 3시간 반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끝나게 되면은 먼 길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단축해 가지고 차가 막히더라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귀가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발표자분들은 원래 25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분으로 단축해서 발표를 압축해서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고 토의자 역시 10분씩 되어 있습니다만은 7분 범위 내로 요약해서 요점을 말씀해 주시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발표하고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또 군수님도 또 의장님도 앉아 계시네요.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고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구군에서 건강이 많이 증진돼서 강원도민 나가서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데 양구군이 이 좋은 청정 자원, 자연 자원이 역할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의 그 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주제에서는 이 양구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그리고 치유 자원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러한 자연 자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치유 산업이 우리나라는 어떻고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치유 산업이 주는 그 효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발표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거에 그 치유 그 센터를 경험하신 분이 진안군에서 경영을 해 보신 분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자연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양구군에서 치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구조로 이번 세미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양구군 환경 특성 및 치유자연 자원 현황에 대해서 임희경 강원 산림치유복지연구회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희경 대표님은 강원대학교 의학과 해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산림치유 지도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산림치유 전문업 에렌시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원 산림치유복지연구회 임희경 다시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춘천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양구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라고 미션을 받았을 때는 어떤 취지였을까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바로 멀지도 않은 옆에 살면서 그 제3자로서 들여다본 양구는 어떠냐, 한번 객관적으로 양구의 자원을 한번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답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답사를 제가 뭐 이전에도 계속 자주 양구는 오고 보건의료 또 아이들 그 진료 교육 때문에도 양구여고나 비롯해서 외국까지 오고 했는데요. 여기 새로 부임하신 주혜란 소장님을 뵈면서 같이 한번 답사를 잠깐 다녔습니다. 거기서 저도 주혜란 소장님을 처음 뵀는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쭤봤어요. 필러 맞으셨나요? 그랬더니 노래하고 즐겁게 사니까 그렇더라,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양구에 오니 조금 더 내가 건강해지는 걸 느꼈다. 난 그래서 양구의 털을 잡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남들에게도 이런 거 좀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구뿐이겠습니까? 우리 산천에 얼마나 좋은 자연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치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연으로 눈을 돌리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는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느끼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산림치유의 대부이신 우리 신원석 교수님과도 함께 또 연자로 나설 수 있음에 무한한 영광으로 느낍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청정양구의 자원, 인문,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양구가 품고 있는 청정 자연환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인문 환경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고민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은 치유적 관점에서 숲을 좀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치유의 숲이라는 이름을 치유라는 말을 붙여서 치유숲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의 현황들은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리고 양구의 숲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인문환경 현황 분석에서는 양구가 가지고 있는 접경지로서 또 오지로서 문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양구에서는 어떤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인문환경인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스포츠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라는 선포식, 비전 선포식까지 이런 이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의 치유적인 접근을 위한 노력들은 어떤 게 있었으며 향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라보겠습니다. 숲 자원 현황입니다. 치유적 관점에서 양구숲을 보면 양구의 위치가 현재 한반도의 딱 중심입니다. 배꼽, 중앙 뭐 이런 말로 많이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5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서 되고 있고요. 전체 면적에서 75%가 임야입니다. 그만큼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저희가 치유 이론을 배경 이론에 보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라든가 스트레스 감소 이론, 뭐 여러 가지 또 그 주의 회복 이론들이 있는데요. 다 공통적으로 되는 것이 자연으로의 접근입니다. 그런데 이미 양구는 그 자연 안으로 들어와 있는 75%가 임야인, 그래서 녹지율뿐 아니라 녹시율까지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기온도 보면 영하 12도에서부터 최고 30도까지를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 기온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강수량은 집중되고 있고요. 보면 크게 재해에 위험하지 않은 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로그램은 그러면 숲에서 그냥 있는 숲을 이전에는 그냥 산책을 가고 등산을 가는 것으로 즐겼다면 치유라는 말을 붙이면서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프로그램을 굳이 해야 되냐? 자연에만 가면은 힐링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환경이라도 내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그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의학 기반으로 해서 치유 쪽으로 오다 보니 효과 검증 사업에 많이 몸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장들께서 자연에 가면 좋아지는 거 아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본 연구 결과로는 여러 가지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했지만 유난히 25분 정도 75세 이상 그 실버 세대들을 모시고 가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하는 연구 사업도 해보고 단연간 해보면 유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콜티솔이라든가 모든 행복 호르몬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해야 되는 것이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이상하게 나쁘게 네거티브한 결과들이 나오시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심층 연구를 해보면 그분들은 유난하게 투덜거렸다던가, 근예로 제가 향후 2년 전에 했던 국립산림치유원에서 했던 거는 한 3분이 콜티솔이나 이런 것들이 유난히 높은 겁니다. 뭘까 심층 연구를 해보니 그분들은 6박 7일간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좋은 환경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왜 올라갔을까 보니 계속 투덜거리셨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 산림치유 주도사 이렇게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야? 왜 내 방에 TV가 작아? 왜 헤어드라이기가 오늘은 이렇게 말썽을 피우지? 투덜투덜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좋은 어떤 천국에 갔다 온다 해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것은 곧 지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그래서 어떤 자연환경이 있으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효과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전제하에 치유적인 요소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숲이 있습니다. 형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숲에서는 익히 아실 겁니다. 숲에 가서 자연 생태를 설명해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치유는 그게 아니죠.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숲체험과 치유의 숲, 유아체험숲, 자연휴양림, 구교림관리소, 수목원 이런 형태의 숲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치유의 숲은 현재 대관령 치유의 숲, 삼척에 있는 활기 치유의 숲이 있고요. 청태산, 국립 청태산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만경대산에 있고 홍천에 있는 힐리언스, 여기는 민간시설이죠. 로미지안 치유의 숲, 이렇게 그 치유의 숲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양구군도 2024년 정도를 오픈 예정으로 해서 치유의 숲이 구성 중이며 춘천 역시도 그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이나 또 여기 양구에서도 치유의 숲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산림청에 공모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숲밖에 없는, 그런데 주변에 숲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숲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양된 산림치유 지도사들이 일할 곳도 없을 뿐더러 그 시민들조차도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건지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숲, 맨 땅에 내가 사는 내 산에, 내 동네의 앞산과 뒷산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라고 공모를 드렸고,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2년차 춘천에서는 지금 도시숲, 그 생활 밀착형 산림치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도 들어가 살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실내 공간이. 왜요? 도시숲이니까요. 그래서 그 도시숲의 장점을 이용해서 매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한 번도 프로그램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겁니다. 아마도 양구 국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고 원하지 않을까. 오시는 분들마다 다른, 나 경기도에서 왔는데 거기도 이런 게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치유의 메카로 우리 양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을 한 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아숲입니다. 유아숲은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애들 그 피지컬 리터러시라고 해서 아기들이요, 이 돌멩이 하나 징검다리 건너는 것조차 잘 못합니다. 그만큼 이 머리는 똑똑하지만 이 신체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이 공간이 제한돼 없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를 비롯한 그냥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징검다리 하나도 못 건넙니다. 아가들이. 그거는 그만큼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숲으로 많이 데려가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요, 지금 현재 어디건 일정이 닫혀 있습니다. 유아숲은.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적으로도 유아숲 지도사를 따신 분들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숲에서는 이제 조금 더 약간 뒤로 오래됐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라 잘 운영되고 있고, 이쪽에 있는 것이 요 수목원에 있는 거고요. 저쪽이 양구에 있는 곳입니다. 다 구귤에 있는 유아숲입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휴양림내에 있는 것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역시 여기에도 아직 치유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특징적인 건 요 안에 제가 그 주예란 소장님이 거기서 아주 마이웨이라고 하는 멋지게 노래를 불러주셔서 아주 기억에서 남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아주 작은 그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라고 하면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주 운치 있습니다. 거기가 특징적인 건 주민들이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아주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데크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산책만 할 것이 아니라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구수목원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생태관도 있고 분재원 그리고 체험관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제가 가봤더니 유원 놀이방도 있고요. 카페는 위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양구까지 왔는데 돌아볼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숙박은 또 물론 밖으로 나가면 또 있긴 하겠지만 이 안에서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일단 딱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들어가면서 또 그 생태관에서 그 박제들이 있으면서 춘천에 있는 우리 산림박물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전시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 자원들이 보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소가 좁아서 밀집되어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또 좀 전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막 토끼랑 기니피그가 우연히 그 학예사님들인가요? 그분들이 이렇게 키우다가 이 전문적으로 키워보자고 한 공간을 마련해서 키우고 있는데 아주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치유농업 쪽에서는 동물교감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연결을 하면 되게 재미있겠다. 거기 마중 나온 기니피그 제가 찍어왔습니다. 갔다가 저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카페 지붕이고 옆에는 목재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가들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나 성인들도 목재를 체험하다 보면 제가 직접 다 해보고 보내드리거든요. 치유 프로그램을 짤 때에도 직접 그 안에 뭔가 몰입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잊어버립니다. 잠깐 고민을. 그러면서 치유적인 시간이 잠깐 흐를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조금씩 내 생활의 생체 리듬을 찾아갈 수 있다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치유적인 효과가 있겠구나. 저것이 아가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좀 오픈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박제들 딱 전시해 있는 곳들입니다. 자, 대항상 여기는 이제까지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자율관광을 하는 그런 공원형 유형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암산 정상 용늪은 굉장히 유명하죠. 남한의 유일한 늪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약을 해야만 탐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발 1280m에 있다고 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다 해서 용늪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기를 올라갔다 오면서 어떤 미션을 주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냥 갔다 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또한 조금 더 사람들의 참여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좌장님께서 아침에 다녀오셨다는 한반도 섬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진은 저고요. 저는 양구에 자전거 타고 자주 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섬 갈 때 늘 자전거로 오고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올 때마다 한겨울에도 옵니다. 춥지 않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왔다 가서 젊어져가지고 자전거를 계속 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양할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트레킹 코스도 굉장히 길고요. 물자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공으로 조성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걷기 명상이라든가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든가 그냥 둘러보는 것보다 그런 미션을 준다면 여기 있는 환경을 200%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환경은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이 취약한 문화를 조금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지 보면 선사박물관이 한국 최초입니다. 양구는 유난히 최대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로 선사시대 박물관이 되어서 저도 여기에 강의를 몇 번 왔는데요. 고인돌 그 공원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자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움직이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지역이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우리 춘천에는 선사박물관 없습니다. 저는 양구로 맨날 왔는데요. 여기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추억어린 옛날 사진이라던가 도구들, 교복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입어볼 수도 있고요. 폐상치유라는 게 있거든요. 산림치유에.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인문박물관 그 옆에 그리고 근현대사 박물관이 또 있죠. 여기도 강원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근현대사 전문 박물관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퀴즈나 내지는 여러 가지 미션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 대상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프로그램이 제공이 된다면 건물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박물관입니다. 김영석과 안병옥 교수님의 철학사상을 녹여서 유명 10인의 시인을 모신 그런 시와 철학이 머무는 공간이죠. 읽기 또는 낭독의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또 논문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좋은 글귀 읽으면 감흥이 오고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유희가 가사 때문에 취해서 힐링 되시는 적이 없으신가요? 바로 그것이 읽기, 낭독의 치유의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시를 만나보고 낭만을 만나보고 문학을 만나보고 또 어떤 철학가의 철학을 만나본 이후에 또 양구의 환경을 둘러본다면 그 감흥이 또 새롭지 않겠나. 충분히 좋을 만한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자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두섭 관장님께서 제가 가면 이렇게 항상 작품 활동을 되게 왕성하게 하시는데요. 거기 가서도 이렇게 백자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우리 백자의 역사도 보면서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자 박물 가마터에도 직접 가보실 수도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늘 하던 차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화장실에까지 걸려있을 만큼 박수근 미술관이 있는데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리고자 했던 화가라고 합니다. 그 박수근 화가의 생가터에다가 마련한 거죠. 아마들 가보시지 않았을까. 5개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현재 프로그램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치유적인 그림을 통해서 또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미술 치료라는 분야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자연으로 결국은 접근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터전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 천문대가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서 밤하늘이 굉장히 어느 곳보다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도 또 최대 규모라고 하는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초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라는 추수감이 붙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안 오면 그 효과가 반감되겠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치유와 관련된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연에서 찾아보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각각의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의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도시 중에서도 스포츠 관광도시 양구가 레포츠 공원이 크게 있습니다. 두드림센터, 국민체육센터, 물놀이 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숙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복합편 시설도 있는데요. 뭐 스포츠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했을 때 숙소로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 건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야외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못 쓰는, 그런데 또 스포츠 유치한 분들조차도 그냥 방 안에서 쉬고 싶지 나오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연계해서 쓸 것이냐, 그리고 스포츠와 관광을 융합한 2020년에 비전 선포를 했죠, 양구에서. 그래서 지금 종합 스포츠타운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저기는 기존에 있는 실외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원들을 제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리고 스포츠 환경을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치유와 연계를 할 것이냐 보면 청정자연 환경이잖아요. 그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연치유센터라고 해서 저쪽에 한의학과 자연을 연계해서 조금 해보자 했었는데 처음엔 좀 활성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1세대가 조금 잘 운영되는가 싶다가 그 1세대가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어서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공간이 저렇게 어쨌건 예산을 들인 공간이 쉬고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위탁을 맡겨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공실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켜보자 해서 답사할 때 보여주신 것 같고요. 아까웠습니다. 어디는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 귀한 공간이 놀고 있구나. 나는 여기 이렇게 쓰고 싶다 저렇게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 만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힐링하우스라고 해서 또 가봤는데요. 거기도 처음엔 아마 숙소가 많이 부족하니까 춘천도 여러 가지 그 레저 스포츠 때문에 진행할 때 숙소가 많이 모자라는데 여기도 스포츠단들이 많이 오니까요. 숙소 때문에 지었다가 이제 그것들이 조금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는 아마도 파독근로자의 쉼터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또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독근로자가 생각해보시면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무한히 투자만 해야 되는 곳이죠. 어쨌거나 이게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에 예산을 무조건 투입만 한다고 하면 그게 국민들의 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도 또 저는 또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양립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 또 일해주신 파독근로자분들한테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복지임에도 또 불구하고 현 상황에서의 우리 예산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개가 조금 맞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좀 더 타진해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면서 사과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맛도 보여주셔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양구 사과. 그래서 축제도 열고 한다는데 해서 여기 뭐 축제장이나 체험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곳이 어디에서나 하는 축제라면 굳이 양구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양구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 짧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내치유숲은 그렇게 별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쭉 살펴보면 특성화되지 않은 질환과 대상으로 특별하게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산림치유란 이런 겁니다 라고 치유하는 정도. 아까 같이 제가 연구개발 사업하는 거 이외에는 크게 뭐 어떤 그 특정 대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게 딱히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이제 좀 빨리 해야 돼서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접경지다, 오지다, 군사지역이다,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럼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연계해서 할 것이냐, 맞춤형 숲을 해야 되는데 오지와 접경지라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또한 군인과 스포츠인들이 많이 올 것이다 라면 군인밖에 없는, 군인이 거의 대다수 아니야 주민 중에?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군인 문화의 특성을 좀 감안한 다음에 그들을 스포츠와 연계
양구에서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스포츠를 많이 활용해서 그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그들이 군생활했던 이 지역을 얼마나 기억에 좋게 할 것인가. 그럼 그들이 나가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다시 양구로 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군유림과 구구림이 같이 연계해서 좀 자연환경을 상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또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 같은 것들도 결국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과 스포츠를 위한 특정으로 만든 그런 것들이 일반인에게 확대될 때는 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저는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오늘 마련이 된 것 같고 저 역시도 꾸준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두타연입니다. 예, 너무나 아름다웠죠. 지금 현재의 두타연입니다. 안 와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두타연에 가보시면 좋겠고요. 예, 여기까지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 박사님은 양주 곳곳에 자연환경, 인문환경, 스포츠 환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 활용의 방안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외국과 국내 치유산업 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원섭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해 주실 신원섭 교수님은 지금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산림과학부 교수이시면서 대학원 여기에는 산림치유학과가 있습니다. 교수를 겸하고 계십니다. 토론토 대학교 대학원에서 임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30대 산림청 청장을 2013년부터 17년까지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산림위원회 의장으로서도 활동했습니다. 매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 친절하게 소개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 소장님 너무 활기가 넘치시네요. 저도 힘이 납니다. 네, 저한테 맡겨진 주제가 이제 세계 산림치유의 현황, 또 우리나라 산림치유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얘기였는데 앞에 우리 임 대표께서 양구의 그 여러 가지 자원을 좀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산림치유를 어떻게 엮어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산림치유가 도대체 무언가 이걸 좀 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얘기와 또 현재 우리나라가 산림치유의 이 프론트라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런 과제를 어떻게 엮어서 우리 양구에서 좀 더 활성화돼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잘 사는 일자리가 되고 또 소득이 되는 산림치유가 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그 고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그 루빈스 베이스라는 아주 인지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림입니다. 그림 뭘로 보이세요? 여러 선생님들? 예, 우리가 이 흰 부분을 보면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주잔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 여러 선생님들 또 꽃 좋아하시죠. 꽃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이 화분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검은색을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예, 이 연인들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 얼굴로 이렇게 보이죠. 저는 이제 숲이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그림을 첫 번째 보여주는 이유가 제가 한 35년 이상 숲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가면 갈수록 숲이 무엇인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숲이 뭐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걸 한마디로 숲이 뭐야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흑백 그림을 보고도 어떤 측면을 보고 내가 강조하고 그림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 다른 그런 그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 숲도 그렇습니다. 숲이라는 한 단어의 음절에 너무 많은 가치와 너무 많은 기능과 또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산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숲을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숲은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또는 이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 학생들 또는 그 일반인들에게 연구도 해보고 숲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이 조사도 해보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숲에 들어오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숲하면 고요함, 평화, 어머니, 또 고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럼 왜 우리의 그 인간에게 숲을 이런 이 안정감과 또 행복감과 평안과 건강을 주는가?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 숲은 이런 온갖 다양한 서비스와 산물과 물질들을 생산하는데 이것 모두가 다 우리 인간 삶의 질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숲을 보는 눈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요구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숲을 잘 관리하고 또 숲에 대한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숲에 대한 가치를 잘 산정하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과 그 잘못된 결정은 또 50년, 10년 후에 잘 가꿔진 숲을 잘못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의 선정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이 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숲에 가면 어느 사진을 보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가고 싶고 안정되고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숲 사진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고 싶고 그럴 겁니다. 혹시 이 도시 사진, 콘크리트 사진 이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기 숲 사진 보면 막 역겹고 넘어올 것 같고 이러신 선생님도 혹시 계신가요? 안 그러시겠죠? 혹시 계시다면 여기 또 나중에 저한테 연락처 살짝 남겨주시면 제가 연구하면 아마 몇 년 뒤에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자연, 숲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사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그 말씀부터 좀 드리죠. 이게 2009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이언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세계적 학술지잖아요. 여기에 이제 특별호가 하나 발간이 됐는데 그 특별호의 주제는 뭐냐면 The Right of Human Race라는 그 특별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을 찾아서 그런 주제이겠죠. 이 특별호의 가장 중요한 커버 논문이 실린 사진입니다. 그 커버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 그 아와시강이 있습니다. 이 아와시강에서 이 유골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골을 가지고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고생물학자들, 인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2009년도에 이 연구 논문이 여기서 이제 커버 논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 약 한 440만 년 전쯤 이쪽에서 살았던 우리 인류의 가장 최초의 선조의 모습이었다. 그 유골이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440만 년 전. 그 전까지만 해도 한 390만 년 전 유골까지는 발견됐었는데 굉장히 더 오랜 이 유골이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름을 RD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RD의 유골이었다. 그렇게 붙였는데요. 좀 보기에 그렇습니다만 이런 모습을 하고 440만 년 전에 그쪽 사바나 지역에서 살았던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사바나 숲에서 살았을까? 다른 밀림도 아니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사바나 숲은 굉장히 기후하고 온화하죠. 그 다음에 물이 많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숲속에 살았을 때 인간은 두 가지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쫓는 자의 역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채취도 하고 수렵도 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가? 나를 감춰야 되고 또 추적자가 나를 발견하지 못해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이 사바나는 충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나는 쫓기는 자였습니다. 맹수들 또 혹독한 기후들 이런 것들을 내가 빨리 몸을 피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사바나가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숲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40만 년 전쯤인지 이때 그 진화학자들은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적어도 700만 년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의 인간이라고 하는 조상들의 흔적이 700만 년 전이었을 것이다. 700만 년 전이든 아니면 440만 년 전이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시간의 개념이죠. 어쨌든 그렇게 쭉 숲속에서 살아오다가 불과 10,000년 전, 또 짧게는 5,000년 전쯤에 숲으로 나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것이 인류학자들 또 고생물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10,000년, 5,000년 하면 정말 그 진화론적인 시간으로는 너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유전 설계는 그대로 우리 선조들이 이 RD 할머니가 살았을 때의 그 유전 설계가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버드대학의 윌슨 교수는 바이오필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임 대표님께서도 이제 바이오필리아 얘기를 하셨죠. 이 440만 년 전 숲속에서 살아온 그런 그 특성들이 그대로 우리 인간 속에 남아서 현대인들에게까지 남아서 오늘날 숲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죠. 이게 선택적 상황이 아니고 우리 인간 유전자의 DNA 속에 아직 박혀있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숲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주말에 숲에 가서 우리 대학원생들, 학생들 물어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뭘 보고 왔냐 그러면 앞사람 등산화 상표만 보고 왔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시간 투자해서 숲을 갑니다. 왜 그런가? 바로 바이오필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숲과 자연과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면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 후손들이 약 한 100만 년, 200만 년 전, 300만 년 후에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이 도시 생활이 지속된다면 그 후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 이런 복잡한 이런 걸 보고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전제는 바로 이 바이오필리아를 우리 현재 생활에 잘 맞춰주자.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살인치의 가장 기본적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의 여러 가지 진화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이오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현대 인들이 아직도 이제 그런 그 바이오필리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이 남녀의 오감 차이에서 가장 뚜렷하게 그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시각이라는 겁니다. 시각세포가 남자의 시각세포는 주로 터널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들의 시각세포는 원추세포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합니다. 터널세포는 멀리 보고 좁히고 그 다음에 색깔 감각이 뚜렷하지 못하고 반면 원추세포는 각을 넓게 보고 색깔 감각 뚜렷하고 섬세하게 보고 왜 이런가? 우리 RD 할머니가 숲속에 살았을 때는 이 남자들은 멀리 가서 수렵해서 가져와서 먹여 살리고 여성들은 생활권 주변에서 맛있는 과일 잘 따서 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이런 특성들이 아직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지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이 색깔에 대한 감각이 둔해서 생명력도 훨씬 더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아까 그래서 이제 살인치유라는 것은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오늘날 아주 이런 그 바이오필리아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오늘 우리 삶은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92%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완전히 반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맞춰주는가 이것이 이제 살인치유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는 바로 향기, 경관 이런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 자원을 잘 활용해서 인간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우리 산림 문화 휴양이라는 법률에 이렇게 이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에는 이런 많은 환경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산림치유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이오피규어에 엮어주자 하는 얘기고요. 산림치유를 뭐랄까요, 그 근간으로 해서 건강에 활용한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이런 건 최근의 일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신라 시대 때도 화랑들이 전국 유명한 이 산 돌아다니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이런 그 기록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사례들이 숲을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이 활용한 그런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강과 또 이 보건 의료에 활용한 예는 아마 1900년대쯤 될 겁니다. 이 미국 맨하튼 병원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에 이 폐병이 굉장히 창궐을 했다고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폐병은 뭐 전염성이 강하니까 이제 독립된 병동에 수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병실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하튼에 있는 주립병원에서는 따로 숲속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치료율이 훨씬 더 숲속 환자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환자들이 늘어나서 19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그래서 이제 파인 호스피털이라는 아주 이름까지 붙여서 폐병 치료 병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1950년대는 이제 미국이 이 좀 경제적인 그런 이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던 대공황이 지나고 그래서 이 야외 휴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이 야외 휴양 체험 또 캠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사회성이 증진된다든지 또 미국에서는 이때부터 이 범죄자들을 교도소뿐만이 아니고 이런 그 숲치료를 통해서 숲 캠프를 통해서 이제 교화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정신질환을 이 숲치료를 통해서 개선된다는 효과가 1950년대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의드히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병원에 담당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10년 동안 추적을 해서 숲을 보는 환자들과 그렇지 않고 회복하는데 병만 본 환자들을 비교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 사이언스라는 또 학술지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숲을 보는 환자들이 훨씬 더 빨리 회복률이 높아지더라. 다시 얘기하면 이 입원 일수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료진에게 이제 막 불평불만하는 일도 적었고, 그 다음에 통증 이런 것들이 투여하는 횟수가 훨씬 더 적었다. 그런 연구가 이제 획기적으로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과학적인 연구가 바로 지금 있는 이 병원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최근 이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살인 치유를 규명하는 그런 연구에 이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살인 치유가 효과가 있네 없네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해 보면 이 심리적인 또 생리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다양한 효과를 숲은 가져다 준다. 이런 연구들이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특별하게 살인 치유에 관한 이 저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널들을 보면서 우리 이제 많은 살인 치유 효과를 지금 추적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숲의 효과는 있는데 그럼 과연 왜 숲이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줄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제 이 현실적으로 우리 프로그램하고 또 연결시키고 또 시설과 연결시켜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숲이 가지고 있는 아까 법적 정의에서도 수많은 인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또 숲이 가진 건강 물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토칩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 나무가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로서의 내뿜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심신을 안전을 시켜주고 또 살균력도 있고 하더라. 우리나라가 과거 한 20년 동안은 이 피톤치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동물 실험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살균 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 피톤치드에 대한 그 효능은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음이온, 햇빛, 풍부한 산소, 깨끗한 공기 이게 다 숲에서 만들어지고 또 숲 환경에서 지속되는 그런 이 건강 물질들이고 또 숲은 오감을 자극시켜주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도 있죠. 또 자연의 어떤 그 소리, 숲의 향기, 촉감 여러 가지 먹을 것. 우리 현대인들은 아까 같이 90% 이상이 자연을 떠나서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숲에 들어가서 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다시 민감하게 하고 건강을 되찾게 하는 것이죠. 숲에서는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 걸어야 되죠. 등산, 또 체조, 요가, 명상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지고 이 활성해집니다. 또 심리적인 인자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숲, 뭔가 좀 이 도시를 떠나서 숲으로 들어오면 커튼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복잡함으로부터 나오는 것, 스트레스부터 해소되는 것, 이게 바로 숲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이 픽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가 얘기했던 개념인데요. 어느 특별한 순간이지만 굉장히 짧게 나를 변화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픽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음악도 들려줬지만 음악을 듣고 감동해서 막 그런 이 변화도 오지만 대부분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은 바로 이런 그 픽 익스피리언스를 가져다주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RT 임 대표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캐플란이라는 미국 이 교수는 4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회복력이 강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요소를 하나는 아름다움, 그 다음에 또 탈피감, 그렇죠? 면접감, 목적 이 4가지를 해소시켜주는 장소에 가야 하느니 우리가 평소에 받은 스트레스를 빨리 해소시키고 건강해진다. 바로 숲이 이 4가지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그런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또 혼자 숲에 들어가면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기본적인 또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바빠서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숲에 들어가서 나를 한번 돌아보면 또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반추해보는 또 기회가 되죠. 신 교수님. 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외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이 숲에 대한 이러한 인자들이 우리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 2000년대만 해도 이 산림치유를 처음 얘기했을 때 미국, 독일, 일본 많이 가서 선진 사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100년 전에 산림치유, 숲치유 이런 것들이 시작됐더라. 또 일본도 오래전부터 시작됐더라.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설과 또 법적 체제, 정책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더 발전해야 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림치유는 국가주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16년도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산림복지진흥원이 생기고 대부분 산림치유 지도사들이 양성돼서 국가에서 고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국적인 일자리, 지역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아까 얘기했던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한 숲에 관한 특정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특정 대상, 특정 질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전문성이 이제 확보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빨리 여러 민간에서 빨리빨리 이 진행하고 빨리빨리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러한 이 제도 또는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빨리 진행시켜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산림치유가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아직도 또 산림치유가 아까 수많은 연구들을 해봤지만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낼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것이 바로 이 양구에서 시작하는 그런 산림치유의 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스펙 기능들을 잘 좀 활용을 해서 양구에서는 일반적인 치유가 아닌 정말 국민에게는 행복을 주고 건강과 질환이 치료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가 되고 또 소득이 되는 그런 산림치유가 양구에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 교수님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숲의 영향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고 국내외의 치유 산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하셨지만 자료에 쭉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활용 방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저 독촉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치유 자원과 건강증진 활성화 사례, 친환경 치유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원 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박사님은 진안군 치유마을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치유 요가 협회장과 한국 요가 학교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원입니다. 많이 지겹죠? 아니요. 네, 역시 우리 소장님만 안 지겹고 다른 분들은 제가 눈치를 보니까 제가 빨리 좀 끝냈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앞에 이제 두 분께서 발표하신 거하고 일선에서 뛰었던 저하고는 관점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숲 좋죠. 이렇게 숲 좋아하시죠? 그런데 숲 일주일에 몇 번 찾으세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희망적인 것 같으면 양구군의 인구가 10만 명 넘어야죠. 제가 지금 각 지역마다 이거 많이 하고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활용 잘하는 부분이 있다. 양구 이사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이 양구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전문 인력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아토피 센터 당시에 이제 운영하면서 그 초대 센터장을 했는데요. 성공했던 사례하고 실패했던 사례하고 비교하면서 여기 양구에서도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고요. 제가 제 발음이 저 밑에 있는 이쪽이죠. 제 극단적으로 저 아래쪽이 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듣기가 좀 어려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괜찮습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목차는 제가 이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라고 운영 분석해보고 그거를 활용해서 양구교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교수다 이러면은 되지만 저는 워낙 잡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제 이력을 쭉 좀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창원이라는 곳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여기에 프로그램들도 개발했었고 진안에서도 모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도시 안에서는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백인 테라피스트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 안에서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도 요통 환자들, 불면증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생활치유센터들은 지금도 원장들은 한 달에 평균 1,500 정도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지만은 이거를 아직까지 산림자원으로 옮기지 못했다. 누구 책임인가? 제가 볼 때는 산림청 책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자장 맡고 계시는 그 임 교수님께서 산림치유 지도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희망도 많이 주고 미친 듯이 같이 뛰어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는 많은 교수들이 음악 하시는 분은 음악치료, 미술은 미술치료, 무용은 동작치료, 원예는 원예치료, 미술은 미술치료, 모든 게 치료학과로 다 바꾸고 저희들도 산림치유 지도사가 되면은 치유의 숲에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수많은 요가 강사들이 여기에 꿈을 꾸고 준비를 했는데요. 나중에 발표를 하는데 산림치유 지도사가 숲 해설가들이 무시하게 한대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좋은 자원의 활동을 막은 것은 누구냐? 부처 이기주의가 막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환경성 질환 테마 누가 막았느냐? 의료기관에서 막았었습니다. 이거 150억 들여가지고 만들었었어요. 환경부에서 돈 넣고 전라북도에서도 넣고 진안군에도 넣고 전북 교육청에서도 넣었었습니다. 1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환경성 질환 아토피 센터를 만들었었어요. 공간 건물입니다. 모든 건물 자체를 완전히 친환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치료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건물은 지어놓고요. 들어가는 가구가 친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체크를 해보면은 환경물질이 더 많이 나오는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건물 짓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이 크게 100억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나머지 실무자들이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자기들하고 조금 연관되시는 분들한테 가구를 넣으면서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또 우려를 문제했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아토피 있는 사람이 지난해에서는 전국에 아토피 있는 사람이 치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토피 있다고 여기까지 가서 치료할 사람 누가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안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성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했느냐? 여기가 허브 역할을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여기서 나오는 재료들을 보내서 그냥 아토피의 메카로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여기 와서 교육받게 하자. 그리고 전국적인 아토피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이제 크게 준비했던 게 이게 환경부에서 전국에 9군데를 만들어주기로 했었어요.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그래서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전국 다에 이 환경성 질환에 관련된 주제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나가자고 해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진안군에는 아토피에 관련된 용품을 만들어서 팔자. 그러면은 진안군에도 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교육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프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때 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토피가 덮쳤었는데 정말 울빛으로 바뀌는 형태. 요거 TV에 방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같이 있어 봐보면은 90% 이상 부모님들이 집에서 케어를 잘 해가지고 와요. 딱 봐보면 한 가지. 정말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딱 한 가지를 안 지켜서 악화되어 와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해주면 참 쉽게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정말 힘들고 실패했던 부분, 여기도 비슷하게 적용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홍보를 못했었어요. 산골 오지에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도 아마 비슷한 문제는 있을 겁니다. 양구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준비를 많이 하면 홍보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전문 인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안 오려고 해요. 서울에 있는 뛰어난 실력자들이 양구에 와서 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진행 좀 해줄래?
안 올라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좀 나아졌죠, 그죠? 줌이랑 라이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지역민 개입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환경부, 전북도, 교육청 지난번 수시로 와서 이러니 저러니 해서 사실은 업무에 방해를 많이 줬었고요. 관에서 주도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민이었습니다. 거기도 인구가 여기하고 비슷할 거예요. 2만 몇천 명 정도 되다가 보니까 행사할 때마다 우리 노래자랑 하는데 여기서 그래도 냉장고는 하나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아니면 조금 말 안 들으면 경운기 앞에 갖다 대서 또 방해도 하죠. 뭐 물건 하나 팔고 있으면 여기서 팔아라.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를 했던 거는 의료기관에서 왜 환경성 질환을 전문하는 걸 비의료인이 하느냐. 계속 환경부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결국 감사하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환경성 질환은 전부 다 의료기관에서 운영하지 민간인은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고 난 뒤부터 잘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면은 상상하시는 거의 그대로가 됐을 겁니다. 이거 하면서 인기 프로그램들은 참 간단했습니다. 와서 치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인기 없었어요. 뭐 하느냐? 목욕시켜주고 보습제 발라주고 하니까 목욕해주고 보습제 발라주는 거를 처음 배운 거예요. 말로서만 배웠지. 정말 가장 기초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놀아주고 해주고 했을 때 이분들한테 반응이 제일 좋았고 효과도 역시 뛰어났을 거야. 그 다음에 아토피 사관학교입니다. 3주간 있으면 일상생활 가능하게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한 3일 정도 같이 있어 봐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아토피가 심각해지는지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상담 아무리 많이 해봐본들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담해보면은 부모님들도 자기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서 살짝 거짓말을 하고요. 이분들도 이 이야기하면은 조금 제재를 받겠지 싶은 건 거짓말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보면은 아무리 심각해도 일주일 안에 저 사람은 어떤 부분을 지키지 않거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것만 개선해주면은 보통 3주 안에 치유가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욕조에서 사는 사람인데 1개월 만에 이렇게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무엇을 썼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그것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병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저기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케어가 잘 되느냐? 저 분명히 스테로이드 쓰고 있을 것이다. 감사 계속 왔었어요. 실제로는 전혀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믿고 있어요. 네. 인기 프로그램 아토피 교육, 임직원 직무 교육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양구군의 이제 치유 자원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양구군에 좀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되겠느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전에는 양구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양구 검색하니까 양구 이미지가 제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들 덩쳐먹고 사는 도시. 그렇게 딱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봐보면 여기 고등학생들이 군인들 삥 뜯다가 사단장한테 혼난 이야기. 양구에 대한 이미지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구에 실제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개발해본들 요즘은 전부 다 검색해서 오죠. 여행 가면서 검색 안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양구 검색하면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야, 여기 가면은 바깥 물태기 맞을 거야. 도시락 싸가든지 다른 데 먹고 가자. 필수적으로 그럽니다. 이런 이미지를 없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양구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임 대표님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양구 그러면 군 이야기하니까 차라리 군인 정신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자. 군인 정신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 체험을 하지 않는 여성들한테 요즘 굉장히 저희들한테 프로그램을 인기 있는 게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 많습니다. 이거 여군 복귀 펴서 프로그램 적용되는 거 몇 가지만 해도 아주 빠르게 효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고 이 프로그램을 당일로 하든지 5박 6일로 하든지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양구 쪽에서 난치성 질환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 또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암과 아토피 치유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해서 빈집 활용을 해서 양구에서 뭐 한 달 살기, 양구에서 오래 살면서 암 케어하기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권장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역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거 하면 그건 성공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만 진행하는 게 돼야 성공이 되는데요. 요즘 그 반려동물들 뭐 천만 시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은 내 반려동물하고 같이 영위할 곳도 없고 같이 밥 먹을 곳도 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설문조사에 보면 거의 절대다수입니다. 만약에 제가 양구의 도시행정을 기획한다면 이 좋은 지역에서 양구에 오면은 힐링도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있고 얘네들과 숙소도 같이 쓰고 얘들과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겁니다. 빨리 선점을 해서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나가면 괜찮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반려동물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차라리 어떤 자연치유센터 가면은 말 잘 듣는 반려동물 대여선발에 있어서 오면은 그분들하고 같이 케어하고 같이 놀고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양구에서 가장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쭉 봤었는데 이리저리 다니시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길로 하나 개발을 하더라도 여기는 걷기만 해도 체형이 교정되는 곳이야. O자 다리, X자 다리는 이 길을 걸으면은 돼.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걷는 사람이 이리 걷거나 이리 걷거나 하기 때문에요. 다리에 그 길에서 약간 각도만 주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는 거꾸로 매달리기 해서 중력을 역행시켜서 운동시키면서 키로 크게 해주고 전국에도 없지만 양구에 가면은 체형 교정이 스스로 되는 그런 길도 있다. 그 다음에 요즘 전부 다 이 전자제품 쪽에 많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디지털 독서로드라든지 좀 특이한 프로그램들로 하면서 선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 짤로버리로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프로그램들을 다 좀 활용해서 오감 체험해서 누드촌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도 지금쯤은 용납해 줄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전북 진안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동네에서 혹시 된장 파는 곳 없나요? 묻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니까 지금 식재료 파는 데는 전부 다 가공식품들밖에 없어서 정통장이나 정통된장 구할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걸 했는데요. 양구 정도 청정지역이 되면 이 지역에서 특화된 정통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이 치유 프로그램하고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주민들한테 소득 전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분 안 됐죠? 다 됐습니다. 뭐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원 박사님은 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구군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